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고 또 수학적 귀납법이 있잖아요. 그지? 조금 근데 내용은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 다르긴 해요. 자, 뭐냐면은 이 수학적 귀납법은요. 일종의 증명법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증명하는 방법인데 그 별량이 자연수라든지 정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공식에 대한 증명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풀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공식 하나를 뭐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이 공식이 자연수 범위에서 언제나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내가 뭔가 공식을 하나를 만들었어. 알겠지? 근데 이 공식은 예를 듣는 거야. 그냥 어떤 자연수든지 다 성립한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보여주기로 했어. 1부터 해가지고 만까지 해서 보여줬어. 알겠죠? 1부터 만까지 쭉 다 해가지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해서 만까지 다 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죠. 만까지는 됐는데 만 한 번째에서 안 되면 어떡할래?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수를 개수를 늘린다고 이게 증명이 됩니까 이게? 그런 흐름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100만을 하든 뭐 억을 하든 뭐 조를 하든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자,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만약에 n이 예를 들어 그 n이 자연수인데 n이 첫 번째는 최소값일 때 성립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하면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누구예요? 1이죠. 1을 먼저 넣어서 1을 먼저 대입해 가지고 이게 성립하는 걸 먼저 확인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네. 확인을 해.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이 k는 당연히 최소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이겠죠. 가정을 해놓고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증명을 하는 패턴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흐름을 내가 만들어냈다고 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가 되죠.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내가 확인했어. 알겠지? 근데 k가 성립할 때 가정을 했거든? k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k 플러스 1일 때 증명을 내가 해냈어.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걸 만약에 해내게 되면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2가 증명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2가 다시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이 증명이 되죠. 아시겠죠? 3이 된다라고 확인했으니까 3이 성립한다라고 가정된 거에 합당하고 거기에 맞춰서 4도 증명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게 자연수 전체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법인데 별량이 지금처럼 자연수라든지 정수 같은 거 있잖아요. 실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수 또는 정수 같은 데서 사용되는 어떤 공식의 증명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자, 거기 145페이지에 보시면요. 1번, 2번이 적절한 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2, 5, 8, 11인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명제,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최소값이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n에다가 2가 들어간 값이 성립함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가에 들어갈 건 일단 2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럼 pk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 k 플러스 3이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2를 넣으면 5가 되는 거고 5를 넣으면 8이 되는 거고 8이 넣으면 11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2번도 한번 보시죠. 자, 모든 짝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대. 그럼 여기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런 얘기지. 짝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최소값이 2니까 그지? 니은이 일단 확인이 돼야 돼. 맞지? P2가 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n이 참이면 n 플러스 2도 참이다. 이걸 보여야 되겠지. 그지? 두 칸씩 건너뛸 거니까. 그지?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뭐야?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건 지금 그냥 큰 구조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큰 구조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제가 유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유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크게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식이 뭐 보통 이제 항등식이니까 증명을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등식인 경우가 있고요. 등식인 경우가 있고 가끔 부등식인 경우도 나옵니다. 다시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이 등식인 경우가 있고 부등식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 꼭 느끼셔야 돼요. 잘 뭐냐면 등식은 말 그대로 등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는 보통 중간에 빈칸으로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고 가나다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패턴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물론 어떤 학교는 그럴 수도 있겠지. 아예 주관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장담은 못해. 학교 문제에 따라서 그런 학교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대부분 다 네모칸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채우는 방식이 될 거야 일단은. 알겠지? 그러면 그걸 가정했을 때 이런 거예요. 보세요. 등식은 약간의 수동적인 자세가 괜찮아. 문제를 풀 때 약간 수동적으로 풀어라.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등호잖아. 같잖아. 같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다 이해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전후 맥락만 보면 돼. 바로 직전 맥락만 보고 이 등호가 결국 윗식과 아래식 계속 같게끔 들어갈 거 아니야 어차피. 등식으로 계속 연결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좌변이랑 우변이랑 계속 보면서 짝 맞추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이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그냥 보면서 짝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짝 맞추는 것도 그렇게 쉽게는 안 나와요 일단.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일단 이따가 연습을 해볼 거고. 자, 근데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식인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풀어도 돼. 그냥 짝 맞추기 하면서 계속 똑같이 맞춰간다라고 가시면 돼요. 근데 부등식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 부등식은 얘기가 다르냐면 봐봐. 얘들아 1은 네모야. 네모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숫자가 뭐지? 1이야 맞지? 이건 필연적이야. 그냥 무조건 1 들어가야 돼 맞지? 근데 맞지?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숫자가 있는 거야? 아니잖아. 1보다 큰 숫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2든 3이든 4든 뭐든 상관이 없잖아. 필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등호는 등식은 반드시 같아야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1이야. 알겠지? 근데 이런 부등식인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를 뭐로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완전히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가면서 맥락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능동적으로 갈 건데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거냐면 이걸 기억해 두세요. 간접 비교입니다. 간접 비교. 오케이? 간접 비교로 얘는 풀어갈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적절한 예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게.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1반 애고, 얘는 2반 애고, 얘는 3반 애야. 아시겠죠? 1반 학생, 2반 학생, 3반 학생. 근데 얘네들이 다 싸움 좀 한대. 알겠지? 싸움 제일 잘한다고 쳐. 알겠지? 보통 남자들 세계에서는 보통 그런 게 있잖아 또? 그럼 봐봐. 1반의 짱이고 2반의 짱이고 3반 짱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A랑 C랑이 누가 더 세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랑 C랑 누가 더 세?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이런 거 확인해 보고 싶어. 근데 싸움을 안 해, 둘이서. 둘이서 싸우면은 직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판가름이 나니까. 근데 안 싸우려고 해, 둘이서.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과거 전적을 본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매개체가 필요해. 누가? B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A랑 B랑 싸웠었지. 근데 그때 B가 이겼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언젠가 B가 C랑도 한번 싸웠는데 그때는 C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론 A보다는 C가 더 싸움 잘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랭킹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죠.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A랑 C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든다고? 이런 매개체인 B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뉘앙스는 다 받아들이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걸로 얘랑 얘에 대해서 하나씩만 예를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좀 풀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얘들아 n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 시그마 공식에서 외웠지? 시그마 공식에서 이거 뭐가 된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 등식이잖아, 그지? 항등식이야. 성립한 어떤 공식이란 말이야. 알겠지? 얘를 증명할 거야. 이게 참이라는 걸 증명할 건데 어떤 방식을 이용할 거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얘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을 따라 주셔야 돼. 알겠지? 이렇게 보이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물론 여기서 n이 자연수일 때. 자, 그럼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 얘들아? 최소값이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 그럼 n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되는 거지. 최소값이 1이니까. 이해됐어? 1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1제곱부터 1제곱까지 합이니까 그냥 1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에서부터 그냥 1 끝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더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게 얼마가 돼? 지금 6분의 1, 2, 3 될 거니까 성립하는 걸 어떻게 한 거야? 일단 확인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냥 가정한다라고 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가정된 식이 무언지를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n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사실은 얘를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얘를 해야 돼. 증명을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건데 대신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방금 해놨던 가정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를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증명에 목표가 있을 거야, 얘들아. 알겠지? 증명의 목표를 먼저 써놔. 알겠어? 결국 n에다가 k 플러스 1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걸 내가 보여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은 1제곱, 2제곱 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했을 때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2k 플러스 3 이 됨을 보여주는 게 목표야. 이게 목표라고.
n 대신에 지금 k 플러스 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식이 보여지면 되는 거야. 그럼 증명이 끝나는 거라고. 그럼 이 증명, 이걸 어떻게 만들까? 방금 해놨던 이 핑크색 있지? 얘를 이용해서 얘로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핑크색식 뭐야? 1제곱, 2제곱, 플러스 k제곱이야. 걔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야. 핑크색 차마 손으로 잘 지우기 힘들다, 이거. 자, 2k 플러스 1이에요.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얘입니다. 그쵸? 그럼 일단 얘를 봤을 때 얘랑 비슷해요. 누구만 있으면 되니? 얘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냥 믿음으로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써. 그럼 봐봐. 얘는 6분의로 통분하면 6분의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정리했더니 6분의 얘랑 더했어. 그러면 k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일단 k 플러스 하나 뽑을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누구 나오니? 여기는 얘랑 곱했으니까 2k 제곱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여기에는 6이랑 k 플러스 1 하나 남아있지. 그래서 6k 플러스 6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6분의 여기 k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여기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거든요.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죠. 이거 2k, k 이렇게 들어가고, 그지? 여기에 3이랑 1 들어가면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2k) 왜 3이랑 1 미쳤어요. 6이잖아. 미안해. 2랑 3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k 플러스 3. 그래서 얘를 했더니 결국 얘가 나와서 내가 했던 그 목표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네.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보죠. 자, 이번에는 등식 하나 했으니까 부등식 하나 해야 되겠지, 얘들아. 알겠어? 부등식 한번 해볼게. 1 플러스 h의 n승이 1 플러스 nh보다 큼을 증명하고 싶은데, 아시겠죠? 여기서 h는 그냥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h는 양수야. 양수고 어떤 그냥 값인 거야. 그리고 n은 뭐라고 했냐면은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를 증명하래요. 저거 언제나 성립한다. 요 범위 내에서 언제나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자, 원식, 부등식, 알겠지? 능동적, 간접 비교.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흐름은 똑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 n의 최소값을 먼저 넣어서 먼저 저게 성립하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 n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맞지? 그래서 n에다가 2를 넣을게. 그랬더니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2h잖아?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 있는 거니까, h가 양수니까 아무튼 h 제곱만큼 더 큰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일단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확인됐어요. 확인.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할 건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말한다고? 가정한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불친절하게. 알겠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지 말고, 특히 부등식은 맥락을 다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된 식을 반드시 옆에다가 써놓으시라고. K승이죠, K승.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지금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n 대신에 k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지금 됐죠? 네. 자, 세 번째. 결국 내가 해야 될 거 뭐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목표를 쓰라고.
목표를 한 군데다 딱 써놓고 시작해. 알겠지? 내가 증명해야 될 목표는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그 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놈이 A, 얘가 C고요. 얘가 A예요. 둘을 비교를 하고 싶어. 여기서도 둘을 봐봐. 둘이 싸움을 붙여서 누가 더 센지 알고 싶었잖아. 근데 싸움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자, 여기서도 봐봐. 이거랑 이거랑은 아예 종류가 다른 식이야. 이거는 지수에 관련된 식이고 이건 그냥 다항식이야. 지수식이랑 다항식은 비교가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둘 중에 대소관계를 이제 파악해갖고 누가 더 센지를 보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누구를. 얘, B. 알겠지? 매개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얘를 목표로 해주셔야 돼. 이걸 마음속으로 일단 담고. 자, 그럼 얘를 증명할 때 뭘 이용한다고 했어? 얘를 이용해서 여기로 가야 되잖아. 얘를 이용해서 이리로 갈 거거든? 근데 봐봐. 얘랑 유사하지? 유사하잖아? 유사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얘로 바꿀게. 얘를 C로 만들고 싶어. 얘를 C로 만들고 싶으면 얘가 K 플러스 1승이 되면 되거든? 결국에 1 플러스 H를 한 번만 더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 그래서 내가 증명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방금 이 가정된 식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1 플러스 KH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곱할게. 이렇게.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결국에 얘가 뭐가 됐어? C가 됐어. C가 됐다고. 맞잖아. 얘가 원래 C가 아니었다가 C가 된 거잖아. 이놈이 C니까. 얘가 A고. 응? 그러면 C랑 얘랑 붙어봤잖아 지금. 맞지? 붙어봤어. 얘가 누구겠어 그러니까. 얘가 B지. 이해되겠니? 쟤랑 얘랑의 대소관계가 확인이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누구랑 붙어야 돼? B랑 A랑 붙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끌고 와. A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지금 자연스럽게 A가 될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만 진짜 확인해 보면 돼. 됐어요? 자,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이고요. 여기는 1 플러스 KH 플러스 H입니다. 자, 이거. 그죠? 누구 남아? 여기가 더 남아있어. 그지? H 양수고 K도 어차피 2 이상의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이쪽이 무조건 더 큰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여기도 증명 끝 하고 그냥 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되셨죠? 네. 이 흐름을 반드시 잊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건 솔직히 이 내용은 여러 번 설명하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끝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됐죠? 네. 자, 우리 거기 있는 146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로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그 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 좀 해다오. 이거네. 그지? 자, 얘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쭉 가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대.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자연수 조건에서. 그지? 그랬을 때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최소값이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죠. 여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대입해서 같은 걸 확인했을 거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거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가정하면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식을 써줬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들어가서 k에 k 플러스 1분의 1을 하면 k 플러스 1분의 k가 된다. 이게 지금 가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근데 그 다음에 할 게 뭐야?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는 게 목표잖아, 어차피. 우리가 그 목표로 갈 거잖아? 근데 여기선 그걸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눠서 말 안 한 거야. 그냥 2에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간 거야. 알겠지?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요거를 이제 성립하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니까 내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k 플러스 1까지 들어간 게 해줘야 된다고. k 플러스 1, 그럼 k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이거보다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다가 그대로 하나만 더 더하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을 이렇게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양변에 똑같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나에 해당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나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더하게 되면은 이거 통분 같이 해볼까? 차라리 얘는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k 플러스 2를 곱했으니까 여기 k에다가 k 플러스 2가 된 거죠. 거기다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버리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이거랑 이걸 하나씩 약분했어요. 그럼 뭐가 돼?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 돼. 내가 원하는 거 맞니? 여기다가 k 플러스 1 들어간 거 맞죠?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서 증명 끝 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쭉 이렇게 가서 n분의 1까지 더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2n을 이거를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미리서 봐봐. 이거는 선빵을 쳐야 되니 내가 문제를 풀면서 너 이렇게 할 거지? 라고 미리 예상하고 거기서 따라가는 걸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못 찾아요. 아시겠죠? 너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이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자 하면서 그냥 따라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요거랑 상관없이 그냥 쭉 풀어볼게요. 그냥. 아시겠죠? 네. 얘들아 n이 2일 때는 성립하는 거 확인할 테니까 그거 그냥 말 안 할게. 알겠지?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거 그냥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됐고.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여기도 k로 쓴 건가? 맞아. k가 성립할 때 이제 가정을 해요. 그럼 가정된 식은 이거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쭉쭉쭉 가서 k분의 1이 k 플러스 1분의 2k가 성립하는 걸 가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할 차례니까 증명할 목표를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결국 여기다 k 플러스 1 하나 더 들어간 거지, 이렇게. 그럼 봐봐. 요 식에다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쭉쭉쭉 가서 k 플러스 1분의 1을 하게 되면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가 성립하는 거를 얘를 보여줘야 돼, 얘를. 이게 목표야. 맞지? 이게 목표야. 자, 이거를 C, 이거를 A 이렇게 둡시다. 그럼 B 만들어야 돼. 그 B는 여기서 만듭시다. B 만드는 거 쉬운 거는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방금 가정해 놓은 식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차피 양수를 더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진 않겠지. 뭐 음수를 더해도 더한 거니까 별 상관없고요, 어차피. 그럼 이제 요 값이 뭐가 된다고? 이제 C가 될 거고 이 새로운 놈이 나왔어. 얘가 B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순서는 누구야?
A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A는 지금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가 되죠. 네. 그러면 자, 얘랑 이제 비교를 할 차례야. 비교해볼게. 여기는 K 플러스 1로 통분하면은 여기 2K 플러스 1이잖니? 그죠? K 플러스 1로 통분하면 이거 그냥 더하면 되잖아, 지금. 그지? 자,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2로 묶으면 2에 K 플러스 1이 되잖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의 대소 관계는,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어차피 이거 다 자연수들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부동호만 안 바뀌어요. 그럼 얘랑 곱해서, 자, 여기 그대로 아직 모른다고 치고 대소 관계는 얘랑 곱했으니까 얘는 2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랑 곱하면 2K 플러스 1에다가 얘는 K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하자. 이런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얘랑 얘를 양변에 이거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냥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는 2K 제곱에다가 4K, K니까 5K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2K 제곱에 4K 플러스 2가 되죠. K만큼 더 있네. 그지?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느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아까 뭘 더했니? 얘를 더했지? 여기에 이제 가가 될 거야. 그럼 여기 가가 더해져서 여기 만들어졌고, 여기에 가가 더해졌고, 결과적으로 이게 나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솔직히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직면할 문제들은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이제 수원.